과학 지문까지 연달아 끝내버리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먼저 칠판에다가 띄워놓을 테니까 저번에 그 풀다가 끝나버렸던 12번 문제 있잖아요. 12번 문제를 펴니다. 12번 문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독서의 개념입니다. 독서의 개념. 독서의 개념을 보셔야 돼. 독서의 개념. 독서의 개념이라고 내가 다시 한번 여기다가 써놓을게요. 독서의 개념을 펴시고 1, 2월은 개념이죠. 개념. 그죠? 그래서 독서의 개념에서 12번 문제를 같이 보는 거예요. 12번 문제. 12번 문제를 통으로 내가 보기를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보기의 내용을 지금 정리해 놓은 표를, 칠판을 같이 보면서 간단하게 끝내버릴게요. 자, 볼게요. 이게 작년 대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12번 문제 보고 있죠? 칠판을 꼭 봐야 돼요. 눈부셔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상황이 가, 나, 다가 있어요. 그쵸? 그 교재를 같이 보시면서 기준들이 세로로 다 나와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위약금 약정이 있다 없다였어요. 그쵸? 그 위약금 약정이 없는 가가 있었고 있는 나와 있는 다가 있었어요. 그 보기를 보세요. 이 정도는 확인할 수 있죠? 보고 있죠, 효미도. 그죠? 네. 그래서 각각 100이고 100이었어요. 애초에는 이 위약금 약정이라고 하는 게 약속한다 이런 뜻인데 사전이야 사후야? 사전에. 계약의 위반이 발생하기 전에, 사고가 나기 전에 이 말이에요. 사전에 이제 정해놓은 금액이 여기는 아예 없어요. 여기는 있고. 두 번째, 밑으로 가볼게요. 위약금의 성격인데, 거기에 나온 대로, 이제 여러분들은 보기를 계속 봐야 돼. 내가 빛을 여기서 가려줄게. 자, 보이지? 자, 그러면, 여기 위약금의 성격이라고 하는 게, 가, 나, 다야, 지금. 또 헷갈리면 여기다 써줄게. 가고, 나고, 다예요. 그러면, 나는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했죠. 보세요. 보기를 보고 있죠? 보기 같이 봐야 돼. 증명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르겠다. 그럴 때는 1문단 마지막 문장을 근거로 그냥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필기가 돼 있어야 돼. 이렇게. 어디에? 나의 자리에 필기돼 있죠? 손해배상 예정액이라고 써놔야 돼. 그러니까 증명되지 않았어요. 뭐가요? 위약금의 성격이 손해배상 예정액인지 아니면은 위약벌인지 둘 중에 어떤 것으로도 증명되지 않은 상태야. 그렇게 나왔지? 보기에. 그렇잖아. 나와 있는 거니까 보면 되잖아. 근데 은우야,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1문단 마지막 문장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룬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1문단 마지막 문장 못 찾는 친구들을 위해서 화면에 다시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봐봐. 바로 보면 돼. 바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뭐라고요?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다. 돼 있죠? 그러니까 보기에 있는 단어 보고 그대로 연결해서 왔다 갔다 대응시키란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요. 그쵸? 이해됐고 그 다음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 이제 내가 지금 칠판에서 X 해버릴게요. 요건 보지마. 헷갈리니까 보지마. 손해 증명을 기준으로 보면은 자 보세요. 여기는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는 필요하지 않다. 여기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는 지문을 같이 봐야 돼. 자, 이 문단 두 번째 문장을 가면은 손해를 얼마나 받는지는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요거 하나 확인해 볼게요. 지문으로 갑니다. 이 문단 두 번째 문장이에요. 자, 저번에 봤던 건데 다시 보는 거야. 자, 이 문단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여기에요. 채권자는 손해 액수를 뭐라고?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예정액만큼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보여요?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은 가의 경우야 나의 경우야? 정해져 있으니까 가에 대한 설명이야 나에 대한 설명이야? 정해져 있으니까 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나에 대한 설명인데 증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두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손해배상 예정액만큼을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손해배상 예정액을 받는 거야. 이미 정해져 있는 손해배상 예정액을. 그럼 보기에는 근데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안 나왔잖아. 근데 우리는 그걸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읽기로 했잖아. 그쵸? 은우 그쵸? 나에 있는 위약금을 뭐라고 읽어야 돼 우리는? 나에는 위약금이라고 나왔어요. 그쵸? 근데 뭐라고 해야 돼 그걸?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그거 아까 봤잖아. 1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그래서 그 위약금인 손해배상 예정액을 받으면 돼. 손해가 얼마나 나는지는 증명할 필요 있다 없다?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증명해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돼. 왜? 증명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게 얼마든지 간에 그건 아무런 영향을 주질 못해. 왜요? 정해진 대로만 받아야 돼. 얼마? 손해배상 예정액만큼. 미리 정한 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2번 선지를 봐. 2번 선지에 증명을 했다 뭐 증명을 하지 않았다. 손해 액수가 얼마가 사후에 발생했는지 손해 액수가 사후에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 증명되나 마나 영향을 주지 않아. 뭐만 받으면 돼? 사전에 정해진 손해배상 예정액을 받으면 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손해배상 예정액만큼 받는 거야. 이해됐죠? 자, 이제 요거 하나 확인했고요. 다시 돌아오면은 표 다시 볼게요. 그래서 손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그 액수, 손해 액수를 나의 경우는 증명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왜냐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진 대로 받으면 되지. 계산을 구태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도 보면은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손해 액수에 대해서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그냥 위약벌을 그냥 손해배상금으로 받으면 되는 건데, 자, 밑으로 다시 내려갈게요. 이제 여기는 손해 가기 전에 가는 필요하다라고 돼 있잖아요. 손해 액수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문단 첫 번째 문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문단 첫 번째 문장 2-1이에요. 아까 봤던 그 문장이 바로 앞 문장인데 2-1로 가봐 이제 2-1. 이 문단 1문장 가면 가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계약 위반이 발생했을 때 손해를 입었을 거 아니에요. 누가요? 채권자가요. 근데 그걸 얼마나 손해를 입었는지 증명을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야 그 손해배상금을 그만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뒤에 두 번째 문장하고 연결될 때 그러나 증명하지 않아도 하고 연결됐잖아요. 그쵸?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증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 왜? 정해졌으니까 왜 증명해? 정해졌는데 왜 증명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잖아. 그러나니까 앞에 있는 가의 상황은 뭐란 얘기예요? 증명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 증명을 해야 될까요? 정해졌으니까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정해져 있지 않았으니까. 그게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가라는 걸 알아봐야 돼. 앞쪽이 가고 그러나 앞쪽이 가고 그러나 뒤쪽이 나라는 걸 알아봐야 돼. 할 수 있겠죠? 그런 정도. 자, 그래서 다시 표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게 가예요. 왜? 정했으니까 정하지 않았으니까. 얼마를 받기로 정하지 않았으니까 증명해야 돼. 사후에. 응? 됐죠? 근데 여기는 굳이 이제 증명할 필요가 없는데 다의 경우는 근데 얘네는 뒤에 가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증명 만약에 되는 경우가 있다면은 그것까지 플러스 알파로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다시 따라가 보면은 자, 내가 이제 올려놓은 문장을 다시 봐보세요. 여기 보면은 2-4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단에 네 번째 문장을 한번 봐볼게요. 이 문단의 네 번째 문장을 봐보시면은 자,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그랬어요. 그럼 가나다 중에 뭐에 해당돼? 위약벌이니까 다요, 다. 그쵸? 그럼 이제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위약금이 얼마로 정해져 있었죠? 나도 그렇고 다도 그렇고 100. 얘는 100을 받는 거예요. 100. 근데 이거 끝이 아니고
이것도 이제 받으면 좋지만은 이 뒤에 나와 있는 문장, 맨 마지막 문장을 봐봐. 이 다시 마. 이 문단 마지막 문장을 한번 봐봐. 이 문단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뭐라고 나왔어요? 얘네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애초에 받기로 한 위약금이 정해져 있으니까 위약벌로서 받기로 한 게. 근데 손해가 이만큼 났다라고 또 손해 액수를 계산을 해서 증명을 한다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얘는 플러스 알파야. 증명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또 증명하면 그래 그럼 그것도 내가 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문장 찾았어요? 은호 찾았니? 보이죠? 의지도 보이죠? 오케이. 그거. 그래서 다시 이제 표로 와볼게요. 이에 따라서 마지막에 이제 지급 금액이 이렇게 이제 정해지는 거죠. 지급 금액이 이렇게 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받기로 한 거 100. 나도 마찬가지. 처음에 받기로 한 거 100. 처음에 받기로 한 거 100. 위약금 100 받으면 돼. 그 성격이 위약벌이냐, 그 성격이 손해배상 예정액이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쵸? 맞죠? 그쵸? 맞잖아. 근데 얘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 없다? 있다요. 만약에 증명이 된 게 있으면은 그 손해 금액까지 플러스 알파로 받을 수 있어. 보기를 봐. 손해가 얼마라고 나왔어요? 80. 그러니까 80인 게 증명이 되면 100 더하기 80인 걸 받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증명이 안 됐으면 모르겠고 안 받는 거고. 오케이?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감액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인 건데 마지막에 이제 이거 간단해요. 이 문단의 네 번째 문장 다시 가볼게요. 이 문단의 네 번째 문장 가볼게요. 이 문단 네 번째 문장 가면은 아까 봤잖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라고 하면서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얘는 나에 대한 거야, 다에 대한 거야. 다는 감액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오케이? 근데 나는 그러면은 감액할 수 있다 없다? 손해배상 예정액 얘기니까 얘는 감액할 수 있고 여기는 감액할 수 없고. 됐죠? 그러면 가는 어떻게 해야 돼? 가는 얘는 손해배상 예정액이라고 증명되지도 않았고 위약벌이라고 언급도 없고 별도의 언급이 따로 없잖아요. 그쵸? 얘는 그냥 애초에 정해진 약정이 없잖아요. 약정이. 위약금이 정해진 게 있니 없니? 없어요. 위약금이 얼마다라고 약정이 없기 때문에 얼마를 배상할 거다라고 하는 예정액도 당연히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예정액이 없는데 손해배상 예정액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없는 걸 어떻게 줄여요? 100원이라도 있어야 그 100원을 줄일 거 아니에요. 그쵸? 얘도 당연히 줄일 수가 없죠. 이해돼요? 없는 걸 줄일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표에 이제 정리해 놓은 대로 보세요. 그래서 사전에 정해진 손해배상 예정액이 있어요, 없어요? 보기 가를 보세요. 보기 가에. 없잖아요. 위약금이 안 정해졌잖아요. 근데 정해져 있지 않은데 존재하지 않는 그거를 어떻게 줄이냐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케이? 이해됐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서 이제 지문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이제 지문으로. 지문으로 돌아오셔서 마지막 선지들만 쭉 보시면 돼, 이제. 그 2번이 정답인 이유는 저번에 얘기했었는데 다시 한번 1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천천히 갑시다. 보기의 정리는 다시 한번 완벽하게 해드렸으니까 1번부터 다시 한번 봐봐. 이제 눈에 잘 들어와요. 봐. 가야 가. 자, 요거. 경우에도 라고 했는데 이러면 돼, 안 돼? 지급해하고의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고 못한 경우에도 하면은 돼, 안 돼? 안 되죠, 안 돼. 가는 증명해야 돼, 말아야 돼. 이 문단 첫 문장이 나와 있듯이 증명을 해야 돼요. 그쵸? 그래야 지급을 할 거 아니야. 맞지?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도 X예요. 그 다음에 가는 애초에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위약금 자체가 약정이 없어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없는 걸 어떻게 감액해? 감액할 수 없다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건 맞는 말이지. 감액할 수는 없죠. 정해진 액수가 아니야. 그 80이라는 게 나중에 증명되었다 손 치더라도 그건 손해배상 예정액 사전에 정해진 게 아니라 손해 액수 사후에 계산된 거야, 그건.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1문단으로 가볼래?
일문단의 최초의 출발점이 뭐였냐면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작은 따옴표 사례 나온 게 뭐였냐면은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 맞아 그랬었지. 이거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면 감액할 수 있다였거든요. 요거. 감액한다 만다는 사후에 계산된 손해액수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손해액수를 줄인다가 아니라 미리 정해진 그게 많다 싶으면 줄이는 거야. 그렇게 나왔잖아. 주어가 뭐예요? 손해배상 예정액이야? 아니면 사후에 계산된 손해액수야? 사전에 예정된 액수만 감액할 수 있다거든요. 오케이? 이해되죠? 오케이? 그거. 그래서 이제 1번 선지는 서술부는 맞아요. 애초에 없는 거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2번 선지로 내려가서 이게 정답인 이유 다시 한번 보면은 그 다른 선지하고 짝지어서 봐봐. 3번 선지하고 같이 봐봐. 3번 선지하고 같이 보면은 은우님 이거 납득이 돼요 안 돼요? 2번하고 3번 같이 보는 거 말이에요. 요거. 아니 증명된 경우든 아니면은 증명되지 못한 경우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나는 왜? 그게 손해액수고 그 다음에 손해액수이기 때문에 손해액수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받기로 한 대로 받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해돼요? 아까 다 정리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안 돼. 이걸 보면 안 된다고. 이걸 보면 안 돼.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급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100을 지급한다. 맞아요? 틀려요? 받기로 한 게 100이잖아. 나 위약금 얼마? 100. 그리고 그거는 손해배상 예정액이다라고 우리가 지문에서 찾았잖아. 1문단 마지막 문장 보고 아 이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의 위약금이야. 그러니까 손해배상 예정액은 감액할 수 있다 했니 없다 했니? 있다 했잖아요. 은우님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얘가 답이야 그러니까. 근데 3번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 중요한 게 아니고요. 100을 지급해야 한다 맞고요. 근데 감액할 수 없다 아니죠. 감액할 수 있다죠. 손해배상 예정액이니까. 이해돼요? 뒤가 틀린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4번 가볼게요. 4번. 4번하고 5번은 같이 또 묶어서 보면 좋겠죠. 4번은 위약벌임이 분명하잖아요. 그쵸? 증명된 거예요. 그러면 위약벌 그것만 받으면 돼요. 근데 나중에 손해 얼마 입었다라고 계산된 액수가 나오면 어때요? 플러스 알파를 한다. 였잖아요. 그래서 다해서 의료손해가 80이 요거 손해가 80이라고 증명이 됐어요. 그럼 이거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예요. 받아야 돼요. 그쵸? 맞죠? 그죠? 그리고 갑이 을에게 180을 지급해야 하고 그랬어요. 증명됐으니까 이걸 더한 금액인데 애초에 정해진 게 얼마였어요? 애초에 위약금이 100 받기로 했으니까 100 더하기 80 해야죠. 그래서 180이 돼야죠. 근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그랬잖아. X. 왜? 그쵸. 위약벌은 감액할 수 없어요. 뭐와 달리? 손해배상 예정액과 달리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해됐죠? 뒤가 틀린 거예요. 그럼 얘는 어때요 그러면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 잘 봐야 돼. 손해배상 예정액이 아니에요. 그냥 손해금액이야. 뭐 알바 아니야. 이거 상관없어.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급할 금액이 애초에 약속된 대로 지급이 돼야죠. 위약벌로서의 위약금 얼마? 100이 지급돼야지 100이. 80이 아니라. 그리고 얘는 건드릴 수 있다 없다? 건드릴 수 없어요. 감액할 수 없어요. 이것만 틀린 거예요. 자, 4번은 뒤가 틀렸고 5번은 앞이 틀렸고 여기 맨 끝이 틀렸고 요 중간쯤이 틀렸고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제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휘 문제 나와 있는데요. 어휘 문제 보세요. 13번 문제인데 빨간 펜으로 지금부터 따라서 적을 거예요. 그 중하위권 친구들인 경우 또는 뭐 3등급이 목표인 친구들인 경우 그런 친구들이 개중에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 특히나 더 어휘 문제가 결정적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의대 지원하겠다는 그 이과생들이 제일 발목을 잡는 게 어휘 문제예요. 의외죠. 의대를 가겠다는 애들이 제일 못하는 게 어휘야. 2개 다 틀린 애들도 있고 둘 중에 하나를 맨날 틀린 애들도 있고 그래. 안 믿어지지? 의대 가겠다는 애들이 그래. 병신들이야. 어휘 병신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일 잘 들으세요. 왜 그러면은 그런 거냐? 왜 걔네들은 그런 거냐? 걔네는 공식만 맹신하는 공식 만능주의자들이거든요.
공식이 주어지지 않으면 못해. 근데 어휘에 무슨 공식이 있어? 씨발 이거 배운 지식인데. 그렇잖아. 그런 접근이 망하게 하는 거야. 공식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의대를 가겠다. 그러면 이걸 잘 들어야 돼. 어휘 1번하고 2번의 공식대로만 하면 되는데 순서를 지키는 게 일단 중요해. 먼저 의젓한 의제님, 먼저 주어진 그 밑줄 그은 녀석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밑줄을 의제한테 그었으면은 의제 앞이나 뒤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성분을 보는 게 중요하다. 일단 출발은 그래. 다른 성분을 보셔야 된다. 사실 이제 야 이거 뜻이 뭐야? 밑줄을 딱 그어놨는데 밑줄을 보지 말라는 거거든요. 알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다른 성분을 연결해서 읽어봐라. 연결해서 읽어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묻는 게 이건데 의제를 모르는데 의제를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먼저 딴 애를 먼저 본 다음에 연결해서 봐라. 이거 연결해서. 의제를 의제로만 보지 말고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연결해서 봐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어휘문제 풀이하는 방법 뭐라고요? 다른 성분 연결 읽기예요. 이거 내가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풀 거야? 그러면은 어휘문제 풀이 방법 8글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 거야. 다른 성분 연결 읽기. 시작. 다른 성분 연결 읽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예를 들면은 자, 보다가 있잖아요. 보다가 있는데 보다가 소수로에 나와 있는데 여기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러면 밑줄 그은 A와 바꿔쓰기에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혹은 가까운 의미를 지닌 것은 둘 중에 하나야. 어휘 문제는 둘 중에 하나죠. 여기다 또 써놔. 어휘 문제는 둘 중에 하나야. 바꿔쓰기 그 다음에 가까운 의미는 바꿔쓰기 가까운 의미는 둘 중에 하나야. 빠가야 빠가. 알겠어요? 그래서 아유 좀 어감이 이상하네요. 안 되겠네요. 자, 바꿔쓰기랑 가까운 의미는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나와요. 아니, 두 개만 나와요. 두 개만. 가까운 의미. 가까운 의미랑 바꿔쓰기랑 두 개만 나온다. 딱 두 개. 근데 봐라. 밑줄 그은 게 보다야 보다. 근데 이 보다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보다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문제를 못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술어 맨 끝이니까 이 앞에 있는 목적어나 처음에 주어진 주어를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개를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1번 선지고 2번 선지인데 보세요. 이 뭐 시험을 보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시험을 보다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자식을 보다 이렇게 하고 자식을 보다 자식. 그러면은 이 둘의 차이가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느껴져 안 느껴져요? 이것만 보면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 보다만 보면은 똑같은 말이지. 이거 한자도 아니고 이거. 근데 목적어인 뭘 보면 뚜렷하게 차이가 나. 자식을 보다라는 거랑 시험을 보다라는 건 차원이 다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맥락상 뭐 늦은 나이에 자식을 보다. 알겠어요? 왜 날 봐? 왜 날 봐? 나 지금 나도 이런 나이야. 이런 나이. 자식을 보다. 낳다라는 의미가 있죠. 낳다. 출산. 오케이? 자식을 보다. 근데 출산 의미가 있는데 이건 뭐야? 시험에 응시하여 치르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 그거를 외우고 있을 필요가 없지. 왜? 목적어만 보면 되잖아. 목적어를 봐서 다른 성분, 목적어에 연결 읽기만 하면은 둘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이해되죠? 자, 지금부터 또 하나 팁을 줄 건데 당장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면서 재미를 느끼려면은 이거야. 당장에는 물질 정신 대립 구도에 주목하라. 뭐라고요? 물질 정신 대립 구도에 주목하라. 그러면은 어휘 문제는 한 두 개, 그러니까 두 개는 좀 뭐하고 두 개는 전부니까 여러 회차 풀면서 한 10개를 푼다. 그러면 7, 8개는 맞힐 수 있어. 아니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것만 생각해도. 왜냐면은 물질하고 정신은 완전 다르잖아요. 여기 목적어에 오는 게 물질류인 게 있고 또 반대로 정신류인 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다른 성분에 해당하는 녀석끼리 비교하는 가운데 물질이냐 정신이냐를 놓고 보면은 또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당장 이것만 봐도 시험이라는 거는 추상적인 정신에 해당하잖아요. 시험이라는 게 뭐 시험이 어디 있어? 가리켜봐. 시험이 어디 있니? 시험지는 있지.
시험은 없어요. 어디 있어요, 시험이? 시험이 어디 있어요? 정신적인 거고 관념적인 거잖아요. 추상적인 거고. 근데 자식은 가르칠 수 있잖아요. 여기 물질적인 거죠. 오우, 내 자식은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거예요. 그럼 둘의 뜻은 달라진다. 이런 거거든요. 하다못해 여기만 대입해도 가능한 일이고 그런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쓰다도 봐. 쓰다도. 휴대폰을 쓰다가 있잖아. 작품을 쓰다가 있어요. 그 목적어에 해당하는 작품이라는 게 추상이냐? 추상적, 정신적, 추상적, 정신적 관념이냐? 아니면 물질적인 그런 거냐? 왜? 작품이라는 게 작품을 쓰다. 작품을 쓰다 그러면 작품이 물질이야? 아, 작품을 가리켜 보라고. 아니면 그건 책이야. 네가 가리키는 책이야, 책. 작품을 쓰다라고 하는 거, 소설을 쓰다. 그러면 그 소설은 추상적인 관념이잖아. 정신적인 거잖아. 맞지? 맞지? 근데 휴대폰을 쓰다 그러면 휴대폰은 물질, 가리킬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쓰다는 같은 의미야, 다른 의미야? 다른 의미고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이것만 해도 적중률이 무지막지하게 올라가. 그러니까 의대식으로 어휘는 공식도 없어. 몰라. 하나 틀리지 뭐. 이딴 식으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알겠어요? 일단 이대로 적용해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되면 정규반 때 일단 정규반에 무조건 그건 내가 배포를 할 텐데 기출 전부 모아놓은 게 있어요. 어휘 문제만 따로 모아놨는데 뜻풀이와 아울러서 하루하루 얼마 외워서 얼마 풀 수 있게, 외워서 풀 수 있게 그 자료들도 준비를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장에 놓여진 것만 열심히 한번 해보자. 13번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13번 정답이 5번으로 나왔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 보시면은, 자, 약속을 이라는 이 단어에다가, 특별히 형광펜 한번 해봅시다. 기왕에.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킬이라는 것에 밑줄이 그어져 있지만, 지킬을 보면 우리 정답 지킬 수가 없다 이거야. 지킬에 밑줄 그어져 있으면 다른 성분을 잘 봐. 항상 목적인 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주어일 때도 있어. 근데 이 약속을 이라는 단어랑, 자, 2로 가봐, 2로 가서 찾아봐. 이가 뭐니? 봤더니, 자, 지켜야 할 때 목적어를 찾아보란 말이야. 목적어가 뭐야? 평등원칙, 그쵸? 원칙을. 약속을 지키다, 원칙을 지키다. 자연스럽냐, 부자연스럽냐?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 이렇게 밑줄 그은 녀석 말고 다른 녀석과 연결해서 읽었을 때 그렇게 읽은 것끼리의 비교가 자연스러우면 바꿔 쓸 수 있는 녀석이라고. 그리고 가까운 의미인 것이고. 이해돼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죠? 이거를 반복하면은 직관이라는 게 이제 생겨. 언어적 직관이라는 게. 공식으로만 안 되는 직관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런 직관이 생기는 가운데 이런 공식도 같이 적용을 해보면 좋죠. 직관이 생기는 가운데 공식도 적용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휘도 지금 외우는 대로 또 계속 외워가고. 알겠죠? 그러면 해결됩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하나 접근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과학 지문으로 이제 넘어가야 할 찰나인데 과학 지문 넘어가기는 좀 약간 애매한데 지문 정리만 좀 간단히 해버리죠. 그냥 시간 관계상 지문 정리만 간단히 하는 걸로. 다음 지문 한번 넘겨볼게요. 독서의 개념 4번 지문으로 넘어갑니다. 의제님 보고 있어요? 네. 개념도 익히고 그 다음에 독법도 익히고 방금 봤듯이 뭐 사소한 해법도 좀 익혀가면서 재미를 붙여보셔야 돼. 알겠죠? 하나 조그만 거 하나라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좀 가지는 하루하루가 돼야 돼. 자, 오늘 어휘 문제 하나 정도는 우리가 완벽하게 공식을 체득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잘 산 거야. 결석 안 한 거 얼마나 잘한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움찔하는 거 봐, 이 새끼. 어휴. 야, 너 이 사랑의 손길을 별로 받아보지 못했나 보다. 왜 이렇게 깜짝 놀라냐? 섬찟하냐? 응? 사랑을 좀 못 받았네. 그쵸? 성장 과정에서 애정을 좀 많이 못 받았나 봐요. 그쵸? 저의 애정이 좀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알겠어요? 제 손은 남아있거든요. 괜찮아요? 아, 고맙습니다. 아, 네. 필요하다네요. 자, 그럼 봐. 여기 과학 지문인데 이 지문 읽을 때 역시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야겠지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계속 전진하는 게 필요해요. 너무 자세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산으로 비유하면은
산에 심어진 나무 하나하나를 너무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갈 길을 잃고 산에서 헤매요, 헤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숲을 봐야 하는데 나무만 보게 되는 것이고 나무만 보다 보면은 숲에서 길을 잃는다. 우리가 이 목적은 뭐야? 산 정상에 오르는 게 목적인데 그냥 이 나무 저 나무 타고 다니는 거야. 타잔이야 뭐야? 타잔식으로 읽으면은 걔는 그냥 오랑우탕이랑 같이 사는 인간인 거야. 대학을 가야지, 대학을. 알겠어요? 산 정상에 오르려면은 크게 봐야 돼요, 크게. 어? 그러니까 처음에 읽을 때 너무 막 이런 거, 아, 씨발, 뭔 소리야, 이게. 발산, 이 생성, 뭐래, 이게. 뭐라는 거야.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돼. 이해하려는 그 맹목적인 자세를 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찾을 거냐? 여기서 뭘 찾아야 돼? 처음에 시작할 때 잘 읽으면서 개념어가 뭔가 나오겠지. 봤더니 대사량이라고 하는 개념어가 일단 눈에 띄니 안 띄니? 눈에 띄지. 아니면 왜냐면은 구하는 대상이니까 뭔가를 찾으려는 대상이니까 대사량이 중요한 단어야. 다음 문장 가니까 아, 그 중에서도 이제 앞으로 그 중에서도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려나 봐. 근데 이 단어가 다음 문장에도 나오고 또 나오고 하니까 아, 얘가 맞네.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알겠어요? 뭐가 어려워요? 이해하려고 하면 한도 없어요. 근데 이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일문단 읽으면서 뭘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화제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니까. 기초대사량이 화제라는 것만 발견하면 돼. 응? 대사량 전체 가운데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녀석이야. 막 이거 사전적 의미를 막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그 묻지도 않아 그런 거. 그리고 이 문단으로 이제 가는 거야. 그랬더니 시작을 또 봐. 특별히 여기 형광펜 색깔 했니? 이 문단 첫 문장에 기초대사량이 한 번 더 색깔하는 거야. 1문단에서도 기초대사량 색깔 한번 하시고. 응? 대체로 이제 1문단 끝나고 2문단 시작되는 그 첫 단어가 화제로 시작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못 찾았다. 그럼 2문단 첫 문장 잘 읽으면 돼. 얼마나 좋아. 안전장치가 다음 단계 다 마련돼 있잖아. 편안하게 읽으면 되지. 그래서 기초대사량과 관련된 비교사항이 이제 등장을 하실 건데 끝까지 이제 읽으면은 1하고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추가 정보가 따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이 양이 굉장히 긴 편이야, 짧은 편이야? 굉장히 긴 편이야. 과학기초 지문은. 굉장히 긴 편인데 이 긴 지문 안에서 상용로그 이질을 하고 있으면 돼, 안 돼? 상용로그! 뭐 이러면서 뭐 수학 생각하고 무슨 개소리야. 상용로그가 이 문제풀이에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 무슨 이해가 필요해? 상용로그를 내가 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상용로그라고 누군가 질문하더라고. 선생님 그 지문이 어려웠어요. 상용로그요. 나는 거기에 집중을 안 하니까 상용로그 지문이 뭐야? 수학 얘기하는 거 왜 나한테 수학 질문해 이 새끼야? 이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지문이야. 상용로그 한 번 나와. 상용로그가 뭐가 중요해? 문제에서 묻지도 않아. 그 지문 이해하는데도 아무 관계도 없고. 근데 니네는 상용로그를 신경을 막 쓴단 말이야. 그걸 버려야 돼. 그래서 이거 봐. 또 구한다 그러잖아. 아, 구할 거 맞네. 그 직접법하고 간접법이라고 예를 들어서 비교사항으로 보여지는 녀석이 이 문단에 등장하잖아? 그러면 비교사항이 아닐 확률이 더 높아. 왜냐면 이거를 던져놓고 딴 얘기를 할 준비를 하는 거거든. 초반에 던져주면은 이건 좀 의심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하고 저게 있는데 라고 시작하잖아?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갖고 얘기를 하거나 그걸 바탕으로 딴 얘기를 하려고 셀 준비를 하는 거거든. 자꾸 풀다 보면 이게 느낌이 생겨. 이제 초반에는 이제 이게 비교사항이다 이렇게 한 친구들 많거든. 근데 여기서 아니야. 왜냐면 여기서 결론이 다 나버려. 더 이상 진전이 안 돼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 직접법에 대한 얘기하고 간접법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찾아봐.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뭐야? 네가 비교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했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말 그대로 열량을 직접 재는 게 있고 열량을 간접적으로 재는 게 있지. 그 차이야. 그래서 열량을 직접 재는 기계가 열량계고 열량을 재는 건 아닌데 딴 걸 재서 그걸 추정하는 방식이 있어서 간접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계 장치가 뭐라고 나왔니? 봤더니 어쩌고 하면서 여기 있잖아. 호흡 측정 장치. 그러니까 기계가 측정하는 대상이 원래는 열량을 알려고 하는 건데 열량을 직접 재면 열량 직접법이고 열량이 아닌 딴 걸로 열량을 측정하는 거면은 간접법이지. 그 차이예요. 별거 없죠? 진짜 중요한 건 다음이야. 이제 형광펜 색깔. 비교사항 첫 번째는 이거. 이렇게 시기 구분을 한다거나 사람 이름이 나오면은 눈여겨보셔야 돼. 이런 경우에 시기 구분을 한다. 시기 구분.
시간 혹은 사람 이름. 19세기. 자, 뭐라고 그랬어? 19세기 초. 그렇죠. 19세기 줄여서 C라고 쓸게요. 19세기 초. 여기 보면 이제 1930년대라고 이제 나올 텐데 비교쌍이 이제 두 가지야. 그래서 자, 비교쌍만 가볼게요. 다음 문장 지나서 3문단으로 이제 가 3문단. 3문단이니 4문단이니? 요 다음 문단 넘어가서 여기 1930년대까지 하고 이제 쉴게요. 형광펜 색깔. 그럼 이제 사람 이름도 이제 등장하죠. 둘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봐, 쉬는 시간에. 둘의 차이점을. 오케이? 자, 쉽시다. 쉬어. 산문 개념어 사전 갖다 줘야 되고,